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반사 수혜로 오늘 장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기적인 건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동통 매니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오늘 이제 급락이 좀 있었던 항생의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우시바이오로직스 좀 차트 화면 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보면 큰 장대 음봉이 좀 내려왔다는 거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여전 바이오 기업들 제재에 대한 국내 기업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이제 CDMO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서 괜찮았던 건 이제 HLB 그룹주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CDMO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이제 바이오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1조 클럽을 가입했습니다. 그쵸. 사실 이쪽은 실적이 좀 나온다는 부분을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요. 우선은 좀 부침은 있었지만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최근 있었던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단연 가장 강했던 건 바이넥스였습니다. 네. 바이넥스가 기술적으로도 되돌림이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이제부터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CMO라든지 CDMO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가 위치들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대표적인 대장주 몇 개 있죠. 알테오젠 기업은 12월 28일 이때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처음 시세가 분출됐던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흐름들 좀 보여야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는 대장주들이 많아요.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3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중요한 좀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쪽 섹터를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 몇 개 좀 리스트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좋아요. SK 바이오팜 보시면 요거는 사실 제가 바이오 섹터 얘기 드릴 때 한번 좀 다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1월 3일 날 이제 고점 찍고 지수 따라서 이제 막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보면은 1월 17일 날 있었던 이때 음봉을 다 잡아먹어서 오늘 또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잘 지지받았고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도 실적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 아마 처음에 이제 무료 방송했을 때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주 회사에 대한 부분들의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가 좀 두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동아제약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용마로직스라는 물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개 기업도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무료 방송 때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지수도 그렇지만 지수보다 강하게 되돌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많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잘 못 가고 있는 건 좀 지금 그게 또 아쉬운 좀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또는 주가 위치가 너무 바닥이라서 이제부터 추세를 좀 바닥에 돌리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된 것 같아요. 이게 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모든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실적 성장하고 작년에도 아마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될 수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네. 이 기업은 이제 콜레라 백신 독점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4분기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업종 내에서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들을 잘 선택한 전략들이 더더욱 좀 중요해지고 있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넘버가 찍히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대본에 보면 바이넥스를 주목하자라고 주셨는데 네. 바이넥스만 언급을 안 해주셨거든요. 바이넥스요? 네. 네, 살짝 이제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요. 2022년 4월 달에 나왔던 이후로 그 뒤로 최대 거래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실리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승 출발의 신호탄이 되고요. 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부터는 차근차근 모아가시고 뭐 시가 무너지면은 뭐 손절하고 다시 시가 회복하면은 다시 매수하고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 나갈 수 있는 전 충분히 좀 훌륭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넘버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4분기 기대가 많이 살아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사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무섭잖아요. 네. 안정적인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매력도가 별 1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7개 이상은 되는 기업이라고 진짜요? 봅니다. 네.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 돈 버는 기업으로서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 원 돌파했다라는 건 네.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끝났거든요. 조금의 조정만 받으면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바이오주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선호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널리 퍼지면 안 됩니다. 아, 그런 그래요? 얘기가. 아, 근데 또 미국장에서는 바이오 보시니까. 사실 이게 미국장에서 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방금 뭐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책을 이야기하면서 반사수에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그럼 주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럼 미국에서 어떤 향을 취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FDA 승인권에 관련된 연계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전에도 바이오는 총 이 두 가지 섹터를 우리는 주목하자고 말씀 전해드렸던 게 첫 번째는 비만,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 쪽입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특징적으로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의 업적을 취하기 위한 모습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속적으로 또 나올 법한 거는 이 바이오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비만과 알츠하이머. 비만 관련돼서 노보노디스크라는 종목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노보노디스크 지금 한번 화면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이 2000년도 때 1불이었어요, 1불. 1불이었는데 지금 108불입니다. 템버거도 아니고 100배 갔습니다. 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바이오가 탄생을 한다 하면은 사실 이때 이렇게 만약에 탄생을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는 이 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테마나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리는 장세가 많이 나오다시피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훈풍을 부니까 우리나라 바이오도 같이 훈풍을 부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제가 좀 이런 비만 쪽으로 보시자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기 밑에 이게 OECD 이제 국가들의 비만율에 대한 표인데 우리나라는 저기 밑에 5.9%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5.9%가량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0%입니다. 네. 비만에 관련된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비만과 연계돼서 FDA 승인을 대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신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바이오 투자하면서 제가 뭐 농담식으로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바이오 하실 거면은 마이너스 50%는 감안하시면서 하셔라. 네. 성장 기대치 묶고 가시면서. 그러면은 기대치 묶고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랑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딱 보고서가 잘 정리된 게 나왔는데 글로벌 비만 치료사 개발 현황입니다. 제가 가까이 당겨 드릴게요. 네. 너무 작게 보이니까. 여기 혹시 우리나라 기업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딱 두 개 있습니다. 솔깃. 솔깃하죠. 네. 네, 뭐 위에서부터 뭐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암젠 뭐 쭉쭉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 ST 이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GLP-1과 좀 연계된 섹터로 우리나라는 특히나 연동성이 강합니다. 24년도 1분기 한국에서 P3 개시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메시 치료제 이야기가 또 바이오 시장에서 갑자기 또 부각을 받은 만큼 이 동아 ST와 한미약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메시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까지 언제나 연관되는 섹터 중에 한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라면 좀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불킬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한미약품 보시면은 다른 바이오주들 어찌 보면은 상승세가 좀 제한적이고 잠깐 반짝하고 눌려도 이런 섹터들은 잘 눌리지가 않습니다. 동아이스티도 한번 보실게요. 네. 동아이스티도 마찬가지로 장세 무관하게 코스닥이 빠지든 말든 오.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올 1년 내에 이 대선이 계속해서 좀 미국 대선이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비만과 알츠하이머, 저는 특히나 비만 쪽이 가장 미국에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사수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비만주 쪽과 연관된
특히나 뭐 FDA 승인과 연계되는 종목들도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HLB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서 라파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으니까요. 전 바이오주 굳이 하실 거면은 말씀하셨던 거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주도 물론 괜찮은 선택이시고 네. 나는 그래도 좀 더 큰 상승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만 섹터 이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굳이 내가 좀 도전을 해보겠다. 바이오주 도전 개념이라면 상승분을 좀 높일 수 있는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ST 비만 관련 종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